김정은이 모습을 감춘 지 27일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파리에서 목격됐습니다. 김정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김정은은 사라지고 김정남은 나타나고 이런 형국이 됐네요. 네, 그러네요. 네. 김정은 사실 지금 27일째죠? 네. 카메라 세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외향적인 성격이고 직접 만나봤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부 사람들에게 아주 그 서방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숨기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막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마이애미 해변은 어때? 워싱턴이란 도시는 어때? 이제 이야기는 지난 9월 그 원산 7성급 호텔과 맞먹는 그 호화 별장에서 48시간을 같이 보낸 로드맨 그 방북단 일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로드맨만 간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외향적인 성격을 보였고 풀도 많이 했고 그랬다는 거죠. 풀도 많이 했고요. 카메라로 그 존엄을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니까 흔쾌히 예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자로서 그 사진 정말 갖고 싶은데요. 사진 이만큼 찍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로드먼 일행들이. 네, 그렇습니다. 잘 취재해서 좀 이슈를 해야겠는데 단독으로. 취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여러 가지 지금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뭐 황병사가 감금했다, 무슨 조명록이 감금했다, 여러 가지 신변 이상설, 구테타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정황이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일수록 사실일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것이 제가 오천을 아까 전에 했던 한 정보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무시만은 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27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김정은의 어떤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에 대해서는 뭐 수술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잠깐 아픈 정도다. 10월이 되면 다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나이도 상당히 젊지 않습니까? 이제 갓 30 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또 다른 정황이 하나 있는데 그건 조만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반신 이상과 관련된 거겠죠? 관련되었을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른바 뭐 조명록 정치국장이 무슨 쿠데타를 주도했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조명록은 이미 사망한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정사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 황당무계하다 이런 공식 발표를 했어요. 좀 이례적이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환구시보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와는 좀 대조적으로 미국의 국무부는 노코멘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코멘트. 그러니까 노코멘트의 의미는 뭡니까? 신병 이상설에 대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국무부.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북핵이라던가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코멘트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상대국의 어떤 지도자의 신병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 특히 국무부라는 곳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일 수도 있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거야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김정한 기자가 이 자리에서 좀, 아직은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한 것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저희들이, 네, 이제 이런 건 있다고 합니다. 1987년 김일성 주석이었죠 당시에 유고설이 한창 돌았었습니다. 정보 당국에도 한미 정보 당국에 심지어는 최전방에 조기가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돌았었어요. 그런데 그 해 얼마 안 가서 몽골 대통령이 방북을 하니까 김일성 주석이 건강한 모습으로 신안공항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08년에도 그 아들 김정일이 식물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가 8월에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11월에 축구 경기장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건강에 조금 이상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57일인가 잠적했던 때죠. 그래서 우리 정보 당국을 굉장히 당혹시켰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란의 관영 매체는 아니었지만 정보지라든가 뭐 중국의 정보지를 인용해서 이런 정보를 뿌리면요.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움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역이용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10월이나 11월에 북한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네. 또 반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0월 10일이 일단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니까 네. 그때 일단 등장할지 말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남 얘기를 좀 해보시죠. 지금 네. 김정은은 이렇게 지금 잠적해 있는데 느닷없이 김정남이 아주 오픈된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네. 김정남이 뭐 언론을 꺼리거나 그래 오진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한국 기업인들도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호텔에 네. 나타나고 하는데 파리엔 왜 갔을까요? 김정남이? 지금 파리의 가을이 엄청 멋있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30대 여성과 같이 글쎄 뭐 그건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만 동행한 여인이 있었다고 하고 네. 샹젤리제 거리 관광객들로 붐비는 그 거리에 유명 호텔 하루 숙박료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 네. 40만 원 좀 남짓하더라고요. 일반 객실은 그렇군요. 예. 스위트룸이야 훨씬 더 비싸겠지만요. 르메르디앙 에뚜알 호텔. 네, 샹젤리제 그렇습니다. 거리에 네. 있는. 네. 거기에 나타났고 조식을 네. 먹는 그 상황을 마침 출장 중이던 저희 동아일보 그 산업부의 네. 대형 기자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호텔이. 포착을 네. 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 공세를 했는데 네. 만족할 만한 특종은 주지 않았지만 네. 만남 상당히- 자체가 특종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어떤 그 좀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네. 발언을 좀 했죠. 아침 식사를 한 장소가 아마 저 호텔 내부에 네, 재즈바인데 아마 아침에는 그렇죠.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커피와 보통 이제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전에 이제 뷔페식으로들 많이들 하니까요. 네. 내려와서 이제 여성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네. 그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오똑한 콧날과 하얀 피부, 예. 검은색 생머리의 30대 초반에서 중반의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서울이나 이 미국 외교가에서 조금 한동안 좀 돌았던 소문이 있었죠. 네. 이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말기에 김정남이 한국 또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망명설이 했다. 있었죠. 네, 네. 그때 상당히 그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서로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나왔던 김정남의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예. 2명의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 이거는 뭐 김정남 예.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네. 이 설 중에서 그때 상당히 근접했던 조건들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였고요. 예. 그 2명의 여인 중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 한 명이 오늘 그 우리 신문에 나왔던 그 여인인지가 참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 여인인지 또 네. 지난 5월에도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뭐 김정남이 목격이 됐는데 그때도 여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어떤 그 긴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잖아요.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머니는 성혜랑 네. 여배우 출신이고 당시 이제 결혼했던 몸이었지만 김정일이 이혼을 시키고 결혼을 했던 네. 동거를 했던 여성인데 어머니와의 어떤 추억이 많지 않아서인지 항상 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곤 합니다. 네. 외로움을 좀 타는 성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성혜림. 네. 그러면 지금 파리에 그 아들 한솔이 있다는 거죠. 파리 정치대학. 네, 네. 아주 뭐 좋은 대학 아닙니까? 어떤 분 표현을 빌리면 대학 중에 대학이라고 합니다. 예. 대학 위에 대학 대학. 위에 대학.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대학들은 평준화가 되어서 네. 이렇게 다 고만고만 똑같은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해요. 네. 과거에 그 프랑스의 유력 정치인들을 배출해내는 키워내는. 엘리트 양성소이고 네. 또 김한솔 군 같은 경우는 현재 정치와 경제, 사회학을 네.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보스니아 어디 국제학교에 갔다가 파리로 온 지 이제 한 1년 반 이 정도 된 걸로. 네, 대학 보여지네요. 2학년이고요. 2학년이니까. 학교가 9월 중순에 이제 개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 김정남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닐까. 개학 전에 이제 좀 조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 어드바이스도 좀 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저 김한솔의 친엄마. 네. 친엄마가 누구죠?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전해지는 설이긴 한데 결혼을 한 번 이상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정남 71년생이죠. 네. 두 번째 분 이혜경 씨로 알려져 있고 아. 마카오에서 함께 거주했을 당시에는 이제 그 마카오 현지 우리 한인 교민들에게도 자주 눈에 띌 만큼 매일 장을 보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 실제- 이혜경 씨가. 그렇죠. 예. 상당한
유명한 미모이고 예. 그리고 예술악단 출신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만솔 군과 여동생 한 명을 더 두어서 남매를 두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지금 이 시각이 바로 8.15 치면 아침 시간 아닙니까? 네. 이 시각에 다시 그 호텔에 지금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현장에 아마 몰려가서. 특파원들이 대거 그 호텔로 몰려갔을 것 같은데 네. 아마 뭐 김정남이 뭐 자리를 피했거나 이랬을 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또 네. 모르죠. 뭐 김정남이 당당히 나타나서. 네, 저희 동아일보 기자에게 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명함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네. 동아일보와의 두 번째 특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남이 이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장성택 질문에는 유독 좀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뭐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뭐 이렇게 우리 저 현지 특파원이 네. 기사를 보내왔던데요.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장성택이나 고모부죠. 장성택은 고모는 김경희 네. 두 사람이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했고 그렇죠. 그 후견인 역할도 거죠. 했고 네.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했거든요. 네. 마카오나 어떤 동남아를 떠돌이 생활하는 그 상황에서도 돈을 계속 제공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김경희가 싱가포르를 김정일이 죽은 직후에 네. 갔을 때 김정남과 김경희의 대화가 녹취가 됐다고 합니다. 예. 첩보 활동 중에요. 아. 그때 김정남이 이렇게 격의 없이 이제 얘기할 만한 사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네. 고모에게 나를 죽일 것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예. 배다른 동생이 권력을 줬으면 결국 자신은 찬밥 신세 그렇죠.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암살 그렇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희 고모에게 고모 나를 죽일 것이냐 북한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현재 김정남이 다시 북한의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갈 가능성이랄까요? 좀 있을까요?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림자처럼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이제 김정은의 모습이 네. 20일 이상 이제 보이지 네. 않으면서 다양한 추측성 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김정남의 어떤 그 권력의 기반은 백도 혈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중국의 정권에서 향후 어떤 유고 사태라던가 급변 사태 시 내세워야 될 어떤 어떤 심볼릭한 리더로서 네. 김정남을 남겨두고 있고 중국의 타자당에서 보호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그렇죠. 이어지고 중국하고도 좀 있죠. 관련이 있는 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일본하고도 좀 가깝게 네. 지내고 있는 걸로. 그래서 예. 옮길 때 중국 비자를 이용한다. 중국 네. 뭐 그 여권을 이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좀 더 열심히 취재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